네, 오늘은 3주차 강의 식자재 구매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매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물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란 경제 주체가 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지정된 물자 또는 용역을 그에 상당하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경제 주체로부터 획득하는 경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구매와 조달과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매와 조달의 차이는 구매는 구매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일정한 대가가 지불되지만 조달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가 수반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무상조달과 자급자족 하는 경우에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달은 그 대가가 꼭 화폐나 유가물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구매의 대상은 물자와 용역에 국한되지만 조달의 대상은 물자, 용역뿐만 아니라 자금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에서 보듯이 조달은 구매를 포함한 더 큰 의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구매 업무의 중요성과 구매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업무의 의의는 물품의 구매에 있어서 경영상 필요한 조건 그리고 품질에 맞는 구매품을 선정하여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적절한 거래처 또는 공급자를 선정해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하는 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구매 업무는 기업이 사용 용도, 용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합한 일반적인 가게의 구매가 아니라 기업의 구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매 업무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업무의 목적은 구매 물품의 적정한 품질과 필요한 수량을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적정한 공급원으로부터 구입하여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구매 업무는 언제 어느 장소에 공급하느냐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매 업무의 목표입니다. 구매 업무의 목표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특정 물품의 지속적인 공급과 적정한 물품과 적정한 가격, 또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서 최소의 손실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구매 업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구매 업무의 중요성은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생산 활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원가 구성 요소 중에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요소에 비해서 크므로 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고, 다음은 구매 업무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구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거의 구매 업무는 업무 협조 차원인 보조 기능과 업무 협조 기능으로 비전문적 직원이 구매 업무를 담당한 반면에, 현대의 구매 업무는 구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구매 전문 직원에 의한 구매 업무를 수행해서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기능으로 기업 경영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전과 달리 전문적인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도움으로 해서 산지 계약 재배라든지 수산시장 전문 계약이라든지 등등을 담당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또 저렴한 대량의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전문가에 따른 업무가 진행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매활동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관리상 필요로 하는 구매 최적 조건과 물품의 선정을 통해서 구매 계획에 따른 구매량을 결정하고 정보 자료 및 시장 조사를 통한 공급자의 선정을 하고 선정을 또 통해서 유리한 구매 조건으로 협상 및 개혁을 체결하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량이 공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로 구매활동의 기본 조건이며, 마지막으로 구매 활동에 따른 검수, 저장, 원가 관리 등 통제 관리가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매 활동을 통해서 많은 양의 재료 또 많은 양을 통한 시간이나 그에 따른 공급자를 선정한다든지 최적의 가격을 또는 최적의 필요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 바로 구매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검수나 저장, 원가 관리 등을 통해서 그 재료에 따른 통제가 가능하다면 바로 전체적인 구매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매 활동의 활동 면에서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매하기 위한 상품의 철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구매를 통한 상품을 구입을 하고, 서비스는 납기, 포장, 운송, 지급 조건, 품질 보증, 거래 조건 등의 토탈 서비스의 의미를 포함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물품이 전달이 돼야 되겠고 공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싼 값으로 필요한 양을 적기에 구입하고 공급자의 경쟁적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구매 경쟁을 위해 세밀하고 치밀한 시장 조사가 실시가 돼야 되겠고, 또 독과점 상태의 상품도 공급자를 복수거래 상태에서 경쟁적인 구매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구매 활동이 활동 면에서 중요하다고 하겠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게 된다면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이겠죠. 제때 그 계절에 가장 저렴하고 질 좋은 식재료들을 어떻게 현장에 공급을 해 주느냐가 가장 큰 구매 업무 활동의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구매 업무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효율적인 구매 업무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장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공급의 전문성 및 시스템, 체계성의 향상을 통해서 좋은 물건, 적절한 가격을 통해서 물품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원가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양질의 제품 생산 및 품질 관리가 용이하겠고, 투자의 최소화 및 재경비의 감축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 및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효율적인 경영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기대 효과를 보면, 좋은 재료가 현장에 공급됨으로 해서 품질이 상승이 되고, 또한 품질이 좋음으로 인해서 고객 만족 및 매출이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인도되고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가 바로 마켓,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기능을 보면 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교환 장소가 되고 있고, 판매자에게서 소비자로서의 소유권 교환 장소, 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과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다음은 판매자에게서 소비자로의 물품 이동 및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영활동의 내용에는 장부정리나 대금지불, 신용기간 연장, 연체 대금 수금, 문서 전달 등의 경영활동의 수행 장소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 시장으로, 1차 시장은 물품 공급의 기본적인 원천이 되는 곳입니다. 즉 주로 산지 근처에 형성되는 산지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시장은 일반적으로 소비지역에 근접해 있고 도매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시장이 있는데, 지역시장은 소비지에서 형성되는 소비지 시장으로서 소배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역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일제 식민지 정책의 수단으로 일본식 중앙 도매시장법에 의해서 강제로 시작하였고, 그 후 1951년에 식민지하에 중앙도매시장법을 폐지하고 우리나라법으로 중앙도매시장법을 제정하고 하였고, 1953년 동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시행령을 공포한 이래 현재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이 개설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조직은 소규모 분산적인 생산과 소비 간의 농수산물의 질적 또는 양적 모순을 조정하고 대량 거래를 함으로써 유통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존재 가치가 인정받고 있고, 또한 도매시장은 일반적인 우리 소비자가 그 산지, 그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도매시장에서 그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한 도매시장의 일반적인 필요성을 보게 되면, 농수산물의 유통에 있어서 도매시장의 일반적인 역할은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개함으로써,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써 적절한 수급과 결합, 상품의 집배, 판매 대금의 신속한 결제 등 전문적인 상업 기능을 수행하며, 나아가서 많은 농수산물의 현물을 특정한 장소에 집하여서 집중 거래함으로써 신속한 가격 형성과 능률적인 분산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구리 농수산물시장, 안양 농수산물시장 등이 바로 도매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서울이라는 수도권 가까이에 도매시장이 있다. 또 그 도매시장을 통해서 이 소비자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물건을, 이런 농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또한 그런 농수산물의 집중 거래함으로써 신속한 가격 형성과 능률적인 분산이 가능한 일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매시장의 기능을 보면 먼저 가격 형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급 조절의 기능을 하고 있고, 또한
세 번째로는 배급의 기능, 네 번째로는 유통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거래상의 안전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세금 징수의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니면 소비자들이 그 지역을 가지 않더라도 이런 도매시장을 거침으로 해서 대량의 물건을 저렴하게 또는 많은 양을, 적정한 양을, 또한 편리한 유통 루트를 통해서, 또한 가까운 곳에 믿을만한 상인을 통해서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매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매시장은 디테일 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고, 유통과정의 최종 단계로서 생산된 상품을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의 욕구와 기호에 맞추어 공급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시장이 바로 소매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자면, 자, 도매시장의 박스 단위의 물건을 소매시장에서는 낱개의 물건을 각종 서비스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매시장의 특성과 기능을 보면, 자, 생산자의 생산품을 소비자 요구에 맞춰서 분산,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활동을 하고, 또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고, 또한 소비자의 욕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특성과 기능을 갖고 있고, 또한 소매시장은 소비자에게 계속적으로 새롭고 다양한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매시장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기업에 필요한 적정 품질의 물품을 가능한 적정한 가격으로 생산에 필요한 시기에 조달하여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데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구매시장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구매 품목 조사, 구매 품질 조사, 구매 수량, 가격, 시기, 거래처, 거래 조건 등의 내용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매 품목은 구매할 품목 또는 대체 품목 등의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깍두기가 필요하다, 또한 김치가 필요하다 등등의 그 물품을 정리를 하고 조사를 하여 물건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또는 대체 품목 등을 조사해서 깍두기 대신 김치, 김치 대신 양배추김치, 배추김치 대신 열무김치 등등으로 조사를 해놓고 그에 따른 대체 품목 또는 융통성 있는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매 품질은 가격과 품질과의 가격 비교 등의 조사를 통해서, 자, 이것이 최상의 품질이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가격이 높은 식재료인가, 아니면은 즙이나 또는 손질을 통해 가지고 저렴한 재료의 물건이어도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등의 조사가 필요하겠고, 또한 그런 품질에 대해서 얼만큼의 수량이 필요한지도 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량을 결정을 해야 되겠고, 또한 구매 가격 측면에서 물량의 상태나 가격의 변동 환경 등을 고려한 가격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구매 시기는 그 구매 시기의 결정에 따라서
가격이나 물량, 품질, 자금 사정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을 하는 것은 자, 구매 담당하는 자가 할 수 있겠는데, 그 제철에 맞는 그 제철 식재료를 어떤 가격에 무슨 얼마만큼의 양을 어떤 품질의 양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도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야만 안정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구매 거래처는 기존 거래처의 신뢰성이나 대체 거래처의 존재 여부 등의 조사를 통해서 이 거래처가 물건이 없다면 다른 거래처를 통해서라도 항상 꾸준한 물품 공급이 돼야 하겠고, 또한 구매 거래 조건은 그런 거래의 조건과 가격과의 관계 측면에서 또는 기업 경영에 유리한 거래 조건 등의 발견 등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수의 계약을 할 것인지, 계약 지불을 할 것인지, 대량 구매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매시장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조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의 원칙을 갖고 행하는 목적에는 구매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과 합리적인 구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 가격이나 또 그 목적에 따라서 합리적인 구매 계획이 선결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매시장 조사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매시장 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조사 비용의 경제성이 나타날 수 있겠고, 또한 조사의 적시성을 통해서 또한 조사의 탄력성과 조사의 정확성, 조사의 계획성 통해서 구매시장 조사의 원칙을 갖고 구매를 함으로 해서 융통성 있고 또 꾸준한 막히지 않는 구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매시장 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시장조사는 경제의 동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격,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처의 사정, 대금결제 조건 등을 조사하여 구매정책을 결정하는 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시장조사이고, 또한 품목별 시장조사는 현재 구매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나 수급의 변동, 품질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시행하는 조사가 바로 품목별 시장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수요가 많음으로 인한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일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 한정된 마스크를 많은 사람들이 공급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구별해서 구매를 할 수 있고 공적 구매 등등으로 판매를 하기도 했었는데, 또한 가격이 대폭 상승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사전에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서 이런 구매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이런 기본 시장 조사와 품목별 시장 조사를 통해서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매거래처의 업태 조사를 위한 시장 조사, 유통 경로의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매거래처의 업태 조사를 위한 시장 조사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구매거래처에 대해서
거래를 지속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 금융, 판매, 노무, 생산, 설비, 품질, 원가 등의 필요로 한 정보를 얻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안정한 거래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거래처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구매거래처의 업태 조사를 위한 시장 조사라고 할 수 있겠고, 유통 경로의 조사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유통 경로는 구매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유통 경로를 조사하여 적절한 합리적인 구매를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조사가 바로 유통 경로의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조사의 담당 부분은 구매 시장 정보의 활용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시장 조사의 목적에 따라 신제품, 대체품, 할인 매장 등에 대한 카탈로그나 팜플렛, 설명서 등과 함께 관련 업계에서 발행하는 업자 명부, 정보지, 각종 간행물을 이용한 정부, 통계청, 은행, 증권, 연구소, 정부 등의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정보의 수집 방안은 시장 조사를 할 때 구매 업무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는 일상 업무를 통해서 얻은 정보, 즉 경쟁사와 더불어 다른 기업체 동종업계의 친구나 선배, 동료, 또 다른 구매업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식자재 구매 개념 및 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구매 업무의 중요성과 구매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구매 업무의 목적, 목표, 중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구매 시장 조사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신제품 개발이나 구매 조사를 통해서 기존 상품의 품질 개선이나 품질 향상을 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